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0.2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176개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면 318개 기업이 하락했던 하루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끌고 갔던 장이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주총회 또한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었던 하루였는데요. 테슬라가 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S&P 500의 차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500은 지금 5433을 갱신하게 되었는데요.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볼린저 밴드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어퍼 리밋을 뚫고 올라갔고요. 그와 동시에 RSI가 이렇게 70 이상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과매수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부터 이 S&P 500 관련된 ETF인 스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홀딩해 오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과매수인 상태이므로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나스닥은 더 심한 과매수 상태인데요. 나스닥의 RSI는 이렇게 77로 매우 높은 상태이고 볼린저 밴드 측면에서도 이렇게 어퍼 리밋을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매수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고 주주총회의 결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확률적으로 분석드렸다시피 통과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패키지를 상으로 찬성을 의미하는 파란색이 반대를 의미하는 여기 회색 대비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일론 머스크는 56주 정도의 스톡옵션을 받는데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6에서 7%까지 오르면서 190달러를 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 관련 사업을 테슬라 밖에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콜옵션에 잡힌 해증 때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는 테슬라에 잡힌 옵션 현황으로 회색이 콜옵션이고 파란색이 풋옵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6월 14일인 오늘을 옵션 만기일로 해서 여기 이렇게 185달러대에 굉장히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콜옵션은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콜옵션을 잡은 것이고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풋옵션을 잡은 것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주가가 185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콜옵션을 잡았고요. 주가가 185달러 이상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런 부분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옵션이 아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누군가가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테슬라는 여기 이렇게 185달러대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잡혀 있어서 이게 다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185달러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180달러대에 콜옵션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추가로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 9시 반쯤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옵션 세력들이 재고 있는 테슬라의 이동 범위라고 하면서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어제 장이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여기 185달러대에 잡힌 콜옵션의 물량들은 이렇게 3000여 개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여기 3000여 개도 원래 이틀 전 기준으로는 2500개라는 것으로 주주총회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콜옵션이 185달러의 위치에 2500개에서 3000개까지 약 500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185달러대의 콜옵션이 이렇게 줄어들고 190달러대나 200달러대의 콜옵션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원했는데 185달러대의 콜옵션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고요. 그와 동시에 190달러대와 200달러대에도 콜옵션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000개로 늘어났었던 콜옵션이 이제는 무려 이렇게 4000개가 넘어버렸는데요. 185달러대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인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는 185달러를 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만기일인 21일 기준으로 바라보겠는데요. 21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기 풋옵션이 180달러와 175달러, 170달러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의미하는 이 파란색이
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오늘이 끝나면은 내일부터는 콜옵션이 여기 185달러와 190달러 그리고 200달러대 이렇게 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185달러대의 콜옵션이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14일날 옵션 만기일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매크로라던가 기업의 펀더멘탈 등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도 어제보다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여기 유튜브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어제도 내부자 매수가 계속 잡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더 비중을 늘렸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내부자 매수가 확인될 정도로 내부자들은 이 기업이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42% 정도 저평가되어 있으며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넷뎁트의 목표를 7월에서 8월 정도로 이루게 됨에 따라서 프리캐시플로우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업을 상으로는 편안하게 비중을 늘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제가 숙제해드린 것을 공유드리면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인데요. 적어도 가장 안 좋은 모멘텀을 의미하는 여기 레깅에서 개선이 되는 임프루빙 쪽으로 움직였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리딩까지 갔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에너지 섹터는 임프루빙 쪽으로 잘 가다가 최근 매크로가 에너지 섹터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서 다시 방향을 레깅 쪽으로 잡아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테크 섹터는 위크닝 쪽에 있다가 180도로 방향을 꺾어서 다시 리딩 쪽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쪽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인 PPI가 발표가 되었고 그 결과는 컨센 대비 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PPI Final Demand Year over Year의 수치는 컨센보다 0.3%가 낮은 2.2%가 나왔고요. Month over Month의 수치는 무려 마이너스 0.2%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Initial Jobless Claims와 Continuing Claims를 보면은 컨센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로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다시 온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우선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은 여기 이렇게 30%인 상태로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의 차트 그리고 테슬라가 왜 많이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 외적으로 제가 정말 많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석들은 전부 멤버십 분들께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